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은요, 좋은 주식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오를 가치가 있는, 내가 돈을 넣었을 때 수익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뭐 실적이 좋은 거든 뭔가 테마가 좋은 거든 뭔가 그런 걸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물론 이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주식을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 좋은 주식에 대한 개념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결론부터 말하면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좋은 주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립을 좀 다시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요. 여러분들이 그 좋은 주식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직접적으로 바로 말씀드리면은 좋은 주식이란 자신과 핏이 맞는 주식이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주식은 내가 사두면 올라갈 것 같은 주식, 이 얘기가 어느 정도로 얼토당토 하냐면, 원빈은 삭발을 해도 정말 멋있습니다. 지드래곤은 어떤 옷을 입어도 스타일리시해요. 근데 그들이 한 헤어스타일과 옷을 내가 입으면 똑같이 멋있고 스타일리시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맞는데 라고 반발심이 생기시는 분들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러진 못할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있는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 아시죠? 워렌 버핏이 결과적으로 수익을 엄청나게 냈습니다. 특정 홍길동이란 주식을 가지고 엄청나게 수익을 냈어요. 근데 그 수익을 내는 과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투자자라면. 뭐냐? 워렌 버핏은 해낸 일을 나는 해내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결국에는 주식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쭉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중간의 과정인데, 이 중간의 과정이 이렇게 횡보하면서 평탄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계속 빠지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엔 중요한 건 이 사이의 과정에서의 핏이라고 생각해요. A라는 시점에서 B라는 마무리가 되기까지. 결과론적으로 B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A의 시점에서 이 종목은 이러하기 때문에 좋은 주식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현상과 흐름도 나와 주었습니다. 근데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A에서 B까지 걸리는 시간을 아무도 몰라요. 전문가들도 절대 모릅니다. 이건 시간도 모르고 어떤 흐름으로 갈지도 모르고, 그렇죠. 또 개인으로 들어가면 개인의 그런 재정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심지어 모든 게 다 미지수죠. 네, 그래서 A에서 분석해서 B로 갔다, 이 단편적인 거는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A에서 B로 가는 이 중간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렌 버핏은 한 것, 즉 누군가는 한 것을, 홍길동을 하는 걸 둘리는 못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실적 투자의 직언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핏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올랐지만 나는 이걸 수익을 못 냈어, 이런 케이스가 주식 투자에서 정말로 많거든요. 그러면 이 주식은 좋은 주식일까요? 나쁜 주식일까요? A에서 B로 분명히 갔습니다. 근데 홍길동은 A에서 B의 수익을 냈어요. 둘리는 여기서 손절했습니다. 여기서 뭐야 이거, 이 주식 쓰레기네, 뭐야 왜 이런 게 좋다고 했지 하면서 손절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결국에 수익을 내고 싶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은 결국에는 주관적인 부분이 있다. 자신과 핏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나랑 어울리는 헤어스타일, 나랑 어울리는 패션 스타일, 내 체형에 맞는 옷,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체형을 고려하지 않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연예인이 입은 옷을 내가 입고 나면은 부담스러운,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종목이 좋다,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여기서는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상대성이 있다. 자, 그러면 상대성이 있다라는 거는 다시 돌아가면은 당연히 주식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 시장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지만, 상대성을 알려면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 자신에 대한 기준점, 아니면 나의 스타일, 나의 성향, 아니면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것, 나의 재정 상황,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어요. 주식 분석만큼이나 그 부분을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매칭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으면 무슨 말인지는 대략 알겠는데요. A라는 주식이 이렇게 흘러가는 주식이 있고 B라는 주식이 이렇게 흘러가는 주식이 있으면 이건 뭐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떠나서 이 B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자, A보다는 B가 더 좋은 주식 아닙니까? 이걸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여전히 계속 종목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서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은 이것도 맞는 얘기 같긴 하거든요. 틀린 얘기라고 단언할 수 있고요. 틀린 얘기인 이유는요. B로 갔었을 때 여기서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홍길동은 B의 수익을 여기서 이만큼 수익을 챙길 수도 있어요. 근데 둘리는 이런 주식을 찾아서 이런 주식을 하다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B의 주식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빠르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결국에는 B 같은 흐름 안에서도 이 똑같은 현상은 나옵니다. 그러면은 좋은 주식은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즉 하락이 아예 없어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얘기냐면요. 사람이요. 들숨만 쉬고 날숨이 없다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뭐 말이 안 되는 거 아실 테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말을 해도 그래,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거는 잘못이지. 근데 주식을 좀 오래 들고 있으면, 좋은 주식을 오래 들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래 들고 있는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되나요? 오래 들고 있었더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면 이거는 또 좋은 주식인가요? 이제 또 이렇게 또 얘기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결국에는 B가 틀리면 A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맞춰 틀려로 가는 건데, 그리고 여기서 A랑 B를 구분했는데 사실은 모든 종목에는 A와 B가 있습니다. 이걸 사이클이라고 하고요. A는 지금 나쁜 주식이다, B가 좋은 주식이다 하지만 A한테서 결국에는 B의 모습도 나옵니다. 뒤에 아직 안 나온 거지. 근데 내가 보는 이 시점에서 끊어서 생각해서 그런 거죠. 즉 모든 종목은 A와 B의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사이클이 섞여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게 아예 안 나오는 종목들은 당연히 걸러야죠. 그 정도의 종목 분석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그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는 행동이 무조건 잘못됐다가 아니라 해보는 거는 자유지만 그거를 100% 맞출 수는 없다. 그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좋은 주식은 시도해볼 수 있는 걸 시도하고 틀렸을 때 후속 대책이 가능한 종목이어야 하며, 그 핏이 나 자신과 잘 맞아줘야 된다. 내가 그 관리를 감내할 수 있는 방법의 시나리오를 유발시킬 수 있는 종목으로 궁합을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주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에게 좋은 주식이라는 거는 다 다르겠죠. 달라지겠죠. 미묘하게 다를 겁니다. 미묘하게 다르겠죠. 완전 상이하게 다르기는 또 어렵겠지만 미묘하게 다르겠죠. 뭐 완전 상이하게 다른 경우도 있긴 있겠네요. 스타일이 완전 상극일 경우에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공통분모가 있죠.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추상적인 영역으로 들어간 거니까 좀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본인에게 좋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나에게 맞는 주식을 잘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라던가, 이제 그거를 알려드린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 기준이라는 단어가 보통 사람들은 공식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단어로 바꾸겠습니다. 기준점을 뭐가 몇 프로 됐었을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공식이 아니라 기본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굉장히 노멀하고 스탠다드한 기본기. 여기서 이 기본기를 토대로 내 성향이나 스타일상 여기를 시간이라고 두고 여기를 수익이라고 하게 되면, 수익과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된 생각이, 좋은 종목은 오랜 시간 관리하게 되면은 내게 수익도 그에 상응하게 시간에 정비례해서 내가 하루에 1%씩 발했으니까 1년 지나면 나한테 300% 수익을 줘야 돼. 이렇게 가는데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수익이 있고 시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무엇이 더 중요한 사람인가? 기준을 잡고 나는 그래도 시간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시간을 감내할 수 있는지는 약간 성향과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죠? 아니야, 나는 조금 더 수익에 목마른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가야 돼요. 이 두 개,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내어주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원하는가. 크게 보게 되면은 이거는 기다리는 걸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마이너스 손실 보는 걸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상충합니다. 그 안에 협의점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빠른 종목과 느린 종목이 있어요. 이거 역시도 위에 거랑 큰 틀에선 비슷한데 이런 스타일을 찾아야 돼요. 빠른 종목과 느린 종목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결국에는 내가 얼마만큼 섬세하게 손을 많이 대느냐, 아니면 좀 편하게 가느냐, 이런 스타일 차이도 협의점을 찾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돈을 버는 방식에서도 매매를 많이 하면서 회전력을 높이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묵직하게 돈을 쌓아가면서 자본력을 중심으로 매매를 갈 것이냐, 이 중심점에서 이 안에서 또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점점 자기가 알아가면서 이거를 좀 맞춰 나가야 돼요.
기본기 안에서. 이것들이 좀 알고 훈련이 되고 여기서 해도 되는 행동과 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어떤 매매 행동을 딱 정해놓고 이건 해도 돼? 해도 되지 않아? 라고 말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성향과 어떤 스타일로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 갈지를 알지 못하면요, 결국엔 그건 할 수도 하면 안 될 수도 있는 양날검의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간다는 게 기본기를 구축한다는 거고요. 그래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그냥 이제 겪어본 사람의 입장에서 이거 진짜 알면요, 초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초보일 거란 말이죠. 네.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저거를? 초보자는 여기서 매매 기법이라고 하는 거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거의 이런 거거든요. 이런 매매를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행동들, 단점은 말하지 않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거죠. 이런 매매를 할 때 장점을 부각하고 단점을 가리고, 이런 것들이 정보가 단편적인 정보가 되게 많다 보니까 취합이 안 되는 거죠. 결국엔 그래서 기본기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단순합니다. 기준, 즉 기본기부터 이 뼈대, 척추를 세워야 돼요. 모든 행동들의 장단점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경험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행동들의 장단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려면 누군가는 알려줘야 됩니다. 자신이 시행착오로 알기에는 저거 다 알고서 기본기 세우는데 1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척추 라인 세우는 데는 누군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혼자서는 못 세웠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거 제가 언니님한테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해볼고 싶어요. 네. 이제 경험도 필요하고 누군가 옆에서 코칭도 하고 도움도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식으로 교정을 해준다는 걸까? 이게 이제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맨날 경험이래, 도와준대, 근데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라는 거를 계속 궁금해 할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되게 단순하게 말하게 되면은,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학년으로 말할게요. 초보자 1학년, 그리고 조금 중수 2학년, 그리고 조금 더 아는 3학년이라고 쳐볼게요. 1학년 때 나는 진짜 이걸 원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거에 맞는 경험을 시키고 단점도 얘기하지만 그래도 해볼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다가 수익이 나는 게 너무 궁금해서 저거에 대한 것만 계속 막 이제 공부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죠. 네. 근데 저거를 계속하면서 경험을 시키고, 막상 경험을 시키고 거기에 장단점을 알려주고 거기서 유발되는 단점들, 그러니까 속속들이 깊게 알고 나니까 아니야, 내가 알고 보니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네요. 나는 빠른 수익을 항상 원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걸 위해서 뭘 하다 보면 부작용이 나타나는 그런 이면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부작용을 원하면서까지 빠른 수익을 원하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맞아요. 그게 깨달음이죠. 경험을 통한 깨달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알고 봤더니 내 성향은 여기에 위치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전에는 시간을 들여서 수익을 내는 게 진짜 너무 싫었던 건데, 네. 그게 오히려 더 나랑 맞네 라는 걸 이제 한 몇 개월 하고 1년 하다 보니까는 알게 되는 거. 네. 이 부작용을 알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고, 또 막상 이거를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경험치와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성공의 경험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근데 이 정도까지 내가 시간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구나. 내가 한 요 정도까지는 다시 발전해서 앞으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 내가 너무 쫄았었구나. 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짊어져야 되는 리스크라는 게 사실은 또 감당할 만한 거였는데, 그때는 내가 잘 몰라서 그걸 너무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내 성향보다 너무 시간 쪽으로 많이 가 있었구나. 네. 조금 조정해 볼까? 뭐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자금력이나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수익도 좀 보니까 나 이제는 좀 이렇 되는데 더 공격적으로 갈 수 있는데 하게 되면은 이런 거를 그냥 산발적으로 한 번씩 치고 빠지는 이런 행동들도 섞어줍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기준 척추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이 어느 순간 매매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시간을 들인 관리와 돈을 생각하는 기대 수익을 관리하는 거, 회전도 해보고 그러면서 자금력을 키워가고, 이런 모든 행동을 하면서 척추 라인을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거, 그게 기본기를 형성하는 거죠. 기본기, 당신 홍길동은요, 기본기 이렇게 해서 이건 이렇게 하고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변수가 발생하면 이렇게 조치합니다. A4용지 한 장에다 정리 쫙 해서 들이밀면은 쉽죠. 보는 사람도 참 쉬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홍길동이 그걸 해낼 수 있냐?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기법이나 정형화된 방식은 무용지물하다. 말 그대로 선 하나 그은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척추 라인은 왔다 갔다 하면서 두껍고 튼튼하게
나중에 쌓아가는 거거든요. 이걸 색칠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이 뛰어가 보고 경험해보고 이거를 만들어 갔었을 때 자신의 기본기가 형성되지, 이거를 A4 용지 한 페이지로 정리된 거 본다라고 해서 이게 절대 형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준, 정리된 기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형성된 기본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면 이 기본기라는 거는 결국은 속도와 템포에 대한 내 성향을 알아가는 건가요? 이게 결국에는 다 뭐 약간은 속도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것을 포함해서 결국에는 비중도 그렇고 템포도 그렇고 특정 주식 종목 흐름에서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행동을 했었을 때 결국엔 매수 아니면 매도잖아요. 주가의 흐름에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주가 흐름이 나왔었을 때 여기서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세 개밖에 없어요. 매수하냐? 매도하냐?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자신이 기준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판단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조금 설명해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뭐 결국에는 좀 약간 이런 변동성이 아닐까, 뭐 이러다가 이러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겠지만 뭐 이런 게 있고 어떤 거는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도 가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게 결국에는 속도와 템포, 변동성 이런 걸로 이제 단순 요약해서 압축돼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둘의 흐름에서 내가 어디에 몸을 싣고 싶으냐, 나에게 맞는 핏이 어디냐를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정리해서 얘기가 되는 것 같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기본이고 거기서 이제 변형되는 게 이런 핏이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진짜 싫잖아요. 이런 것들 변형 핏, 그 다음에 또 다른 욕심의 핏, 이런 거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에서 나의 행동은 이 중간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정작 중요한 거거든요. 다르게 말하면은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살 수 있을 것이며 팔면은 어느 정도까지 팔아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이거를 가지고 가도 괜찮을지 아니면 그래도 되는 건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자신이 그냥 선택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쌓이면서 경험으로 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좀 얘기가 많이 다르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 모두에게 좋은 주식은 없다. 네, 나쁜 주식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답이 안 나오는 주식, 모두에게 안 맞는 그런 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뭐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것도 누군가에게는 맞는 거잖아요. 사실은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갔으니까 또 이러다가 사라진 게 아니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신의 시야를 좋은 주식을 찾는 것에서 좀 벗어나시고 자신의 기준점을 찾는 것으로 좀 이동을 하시면, 그러면은 그때부터 주식이 좀 길이 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 노력을 시작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되게 잘못 생각하는 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맥인가요? 결국에는 주변에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꼭 코칭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결국에는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솔직히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왜냐면 너무 초보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끌어줄, 리터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냉정하지만 현실이고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너무도 없는데요 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제로 클럽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그런 거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두 가지 옵션 둘 다 검토해보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혼자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정주행하면서 스스로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해서 깨우치면서 길을 찾아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돼, 불가능의 영역이야,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스스로한테 맞는 배움의 길을 선택해서 찾아가면 된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 길 찾아가다 보면요, 언젠가는 이제 그런 거를 누군가한테 검토받고 싶고 교정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 거 없이 혼자서 막 잘된 분이 있을까? 저는 뭐 그 어떤 주식 잘하는 사람도 혼자서만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너무 평범한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모든 사람들을 다 아는 게 아니라서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검토를 해봤더니 더 이상 건드릴 게 없는 완성형이 돼 있는 사람도 있겠죠. 내가 잘하는 사람인가 해서 궁금해서 누군가한테 검토를 요청했는데 만약에 그런 게 가능하다면 근데 당신은 이미 완성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거는 누구에게나 있을 거고, 부족함을 채우고 싶어 할 테니까 누구나 그 욕구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너무 초보라서 나는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초보라서 내가 뭘 어떻게 배워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은 언니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영상들 처음부터 보시고, 영상이 이제 막 300~400개가 되고 막 500개가 되고 막 이러니까는 뭐 다 챙겨보세요. 이거 말하기도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좀 최대한 내가 보기 싫은 영상까지 좀 챙겨보면은, 그럼 그때 실력이 늘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조금 꾸역꾸역 채워 나가시면은 분명히 뭔가 좀 발전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실전적인 차원에서 기준점을 잡는 데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주변에 누군가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요청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게 어렵다 그러면은 정말 친자식처럼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어니스트님이 오셔서 배워보시면은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저는 7년 동안 이렇게 제자가 돼서 배워오고 있고요. 이제 배운다라기보다는 계속 좀 뭔가 좀 단단하게 어니님을 보면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당연히 꾸준하게 수익 만들어가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지을게요. 계속 말씀드리는 저희 클럽은요 어떻게 가입하나요? 라고 아직도 이렇게 물어보시곤 하는데 자 2가지 그냥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 지금 시점에서 회원수 한 2만 몇 명 되는 그런 카페 있어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인데 거기에 공지사항으로 클럽 가입 신청 공지가 있어요. 그 글을 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고 처음에 글 보시려면 카페 가입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영상 아래에 설명란에 그 카페 바로 가는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그거 타고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한 다음에 공지 글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신청서 작성하는 거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클럽하고 별개로 저희가 유튜브에서 오늘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배움의 가이드가 되는 그런 영상도 많이 올렸고 실제로 궁금해할 부분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수준 있는 강의 교육으로 올려드린 것들도 되게 많아요. 예전 영상들 보시면서 그렇게 발전해 나가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영상으로 보답 드릴 테니까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